매일 기상 후 당신이 내리는 처음 몇 가지 선택이 그날을 생산적이고 차분하게 이끌어갈 것인지 세상이 흔드는 대로 이끌려 갈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차분해지기 딱 좋은 밤 시간에 좋은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밤에 소개해드리는 책인데 책 제목은 성공한 사람들의 기상 후 1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잠겨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코로나 확진을 받고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피곤하고 목도 아프고 그래서 며칠 동안 많이 누워있고 잠도 많이 자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한 달 전에 저희 남편도 확진이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좀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생활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좀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히 아침에 뭐 하고 뭔가 생산적인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러지 못하는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때 읽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이 책을 한 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좀 많은 걸 생각하게 됐던 그런 책입니다. 이제 며칠 후에 격리가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 좀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하루하루를 보내야겠다. 이런 약간 큰 계획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여기 책에 보면 유명한 세계적인 명사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정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아침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읽다 보면서도 이거 나도 해봐야겠다. 나도 이랬었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 나의 내일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은 힘들어서 며칠을 못하겠지만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라도 좀 더 내 스스로에게 뿌듯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부분들, 좋았던 부분들, 이렇게 해봐야겠다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또 나중에 꼭 책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면서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시간 실험하기. 당신은 항상 같은 시간에 눈 뜨는가? 아니면 요일이나 기분에 따라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가? 대다수의 사람의 기상시간은 직장, 학교, 그 외 어느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해고나 낙제만 면하자는 생각이라면 겨우 제 시간에 문 밖을 나설 정도로 버티다가 가까스로 일어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깨어있는 시간을 벌어 모닝 루틴을 설계하고 싶다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것을 실험해야 한다. 우선 평소보다 5분만 일찍 일어나겠다고 마음먹자. 보통 아침 7시에 일어났다면 알람을 6시 55분에 맞추는 것이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새로 정한 기상시간에 맞춰 일어나보자. 원한다면 주말까지 지속해도 좋다. 쉬운 연습 같지만 이런 작은 변화를 덧붙이면 훨씬 수월하게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 있다. 5분 일찍 일어나는 것을 일주일간 지속했다면 이번에는 거기서 5분 더 일찍 일어나는 실험을 한다. 처음보다 10분을 일찍 일어나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매주 5분씩 기상시간을 앞당기다 보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시간을 찾게 될 것이다. 단, 기상시간을 너무 앞당기면 오후에 졸음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침 열기. 샤카 생고르는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제가 하는 첫 번째 일은 감사하는 마음에 집중하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닝 루틴을 시작하면 침대에서 빠져나오기도 훨씬 수월해진다. 단순히 해야 할 일을 넘어 그날 하루의 의미를 간직하기 때문이다.
종교가 있다면 기도로 하루를 열어도 좋다. 전직 예술감독인 에린 노흐나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저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 라는 간단한 기도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뿐입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죠. 이 짧은 기도는 하루 동안 제게 필요한 정확한 관점을 갖게 해줍니다. 항상 이 기도문을 머릿속으로 되뇌입니다. 공부하는 모닝 루틴. 어떤 모닝 루틴을 갖고 있나요? 평일에는 정확히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전날 밤에 미리 맞춰둔 커피를 컵에 따르고 매일 같은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제가 공부하는 서재에서 먹습니다. 보통은 얼린 블루베리와 캐슈너트 한 줌을 곁들인 오트밀이죠. 아침 첫 시간은 공부와 글쓰기 할애합니다. 책상 앞 또는 소파에 앉아 손에 펜을 들고 책을 읽습니다. 나중에 검토할 수 있도록 메모도 남기고 살펴본 내용을 적어두기도 합니다. 마지막 15분, 20분 정도는 침묵 속에 머무르면서 명상을 하거나 방금 읽은 내용이 무엇이며 이를 삶과 일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봅니다. 가끔은 이 시간에 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이 루틴을 얼마나 지켜왔나요? 달라진 것은 없나요? 이 루틴을 따른 지 14년 됐습니다. 전에는 온갖 것을 모닝 루틴에 채워 넣으려고 했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간단하게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잘 맞더라고요. 두뇌를 움직여 그날 하루를 살아갈 관점을 얻는 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지금은 그날 이루고 싶은 일을 오늘 할 일이라는 목록으로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오전 늦게나 점심을 먹으면서 완료합니다. 너무 서둘러 아침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수월한 아침을 보내기 위해 전날 밤에 하는 일이 있나요? 워크시트를 만들어 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활용합니다. 이 워크시트에는 공부한 내용과 주요 업무를 기록하는 칸, 하루하루의 성과를 점검하는 칸이 있습니다. 일과에 대해 좋았던 점, 나빴던 점, 배우는 중이라고 평가하는 칸도 있습니다. 매일 밤 다음 날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매일 아침 글을 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글을 쓰죠. 저는 가장 중요한 창작 업무를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함부로 운동의 우선순위를 일보다 낮추지 말자. 어떤 모닝 루틴을 갖고 있나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야 할 일이 없다면 7시 반에서 늦어도 8시 사이에는 일어납니다. 곧장 사무실에 전화를 넣고 즉시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전날 밤에 완료되지 않은 일이나 할 일 목록에 남은 일들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처리합니다. 매일 아침 뉴욕타임즈,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즈 신문을 받아보는데 가능하면 운동하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기사를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남편과 저는 신문의 특정 부분을 누가 먼저 확인할지 도저히 결정할 수 없어서 아무래도 신문마다 2부씩 구독해야 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곤 해요. 운동은 주 4회 합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필라테스를 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50분간 러닝머신 위를 달린 뒤에 40분간 웨이트 운동을 합니다. 그동안 숱하게 운동을 빼먹었기 때문에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최대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은 이른 아침에 회의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필라테스나 다른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모닝 루틴에서 가장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운동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쩌죠? 오전 9시밖에는 회의할 시간이 없네요. 라고 말할 때마다 포기하고 운동을 놓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부분을 바꿔서 운동 시간을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부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위한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루틴을 얼마나 지켜왔나요? 달라진 것은 없나요? 지난 10년간 이 루틴을 지켰습니다. 파라마운트를 운영할 때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 8시 반에 조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일은 한두 시간 전에 완료해야 했습니다.
6시에서 6시 반에 일어나서 러닝머신 운동이나 자전거를 타기를 하면서 대본을 읽거나 이스트코스트 쪽에 전화를 돌려 필요한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요새는 순수하게 재미를 위해서 읽는 일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온종일 대본을 읽느라 바빠서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이메일에 답변하고 신문을 읽고 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에 운동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므로 이를 우선시하도록 더 노력해야 합니다. 운동하러 가기 전에는 아침에 본 모든 이메일에 답변하려고 합니다. 긴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을 완료하고 책상이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명료한 정신으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운동보다는 의무를 먼저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회의만큼이나 운동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실패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제 모닝 루틴은 훌륭한 계획처럼 들리지만 사실 빼먹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최근 2주 동안은 운동을 빠뜨리지 않았거든요. 집 정돈하기. 깨끗한 집에서 일어나는 것은 삶의 즐거움 중 하나다. 그레이시 오브 초이치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는 절대로 싱크대에 더러운 그릇을 놔두고 잠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크게 동의하는 바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싱크대에 더러운 그릇이 가득하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특히 좁은 곳에 살거나 하나밖에 없는 팬이 그릇더미 가장 밑에 깔려있다면 정말 낭패다. 그 팬이 있어야 그날 아침 요리를 할 테니 말이다. 자기 전에 집, 특히 주방을 깨끗이 정돈하면 다음날 더 기분 좋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루틴이 될 수 있다. 잠자기 직전에 주방에 있는 동안 다음날 아침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커피 머신을 미리 설정하거나 다음날 아침에 쓸 볼이나 그릇을 미리 꺼내놓자. (10시 반을) 넘기지 않는다. 어떤 모닝 루틴을 갖고 있나요? 5년 전에는 어느 시간대에 있든지 평일에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주말에는 자연스럽게 눈이 떠질 때까지 잤죠. 토요일, 일요일 밤이면 12시간 넘게 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을 한번 앓고는 알람 시계에 맞춰 일어나던 것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은 몸이 깨어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새벽 5시 반에서 9시 사이 어느 때든 관계없죠. 제 모닝 루틴은 간단합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체중을 재고 양치한 뒤에 커피 한 잔을 내립니다. 제 아내 에이미와 저보다 먼저 일어난 반려견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아내 곁에 앉아 잠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부부는 아침 4분이라는 의식을 좋아하는데 이는 함께 앉아 커피를 마시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새소리 속에 밝아오는 하루를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에이미와 반려견들과 함께 앉아있는 자리에서 노트북을 열고 블로그에 게시글을 쓰고 이메일도 몇 개 보냅니다. 그 다음으로는 달리기를 하러 나갑니다. 일주일에 4-5번은 달리기를 하거든요. 뛰고 돌아오면 몸을 씻고 가볍게 아침 식사를 합니다. 보통 스무디 또는 땅콩버터를 곁들인 토스트를 먹죠. 그런 뒤 저의 하루 중 외향적인 부분을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보내는 시간이죠. 몇 시에 잠자리에 드나요? 평일이든 주말이든 매일 밤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잠자리에 듭니다. 10시 반을 넘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침 명상 루틴도 있나요? 아침에 20분간 침묵 속에 명상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명상을 수행으로 보기 때문에 실력을 기른다거나 하루도 거르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일관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다른 수행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나만의 루틴 만들기. 우리가 밤에 충분히 못 자는 데는 뻔한 것부터 난해한 것까지 다양한 이유가 있다. 늦게 잠자리에 드는 것도 주범 중 하나다. 필요한 만큼 잤다고 만족하지 말자.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기상 시간도 일정하게 지킬 수 있다. 그동안 들어왔듯이 취침 시간 즈음에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도 나쁘다. 잠자기 전에 거하게 식사를 하는 것도 속쓰림과 불편감을 몰고 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외부 소음이나 침실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다면 이것도 고쳐야 한다. 잠자기 전에는 적절히 활동을 줄여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마음이 분주하면 잠들기도 더 어렵고 수면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합리적인 시간에 잠든다면 놀라운 아침을 보상으로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장에서 읽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수면이 부족해 괴로워하고 있다면 수면장애, 의학적 질병, 그 외 처방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중 하나라도 의심되는 것이 있다면 의사와 꼭 상의하길 바란다. 존 골든은 자신의 루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기운이 저조하고 의지력이 급격히 떨어질 때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닝 루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최고의 비결은 온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성취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번 장과 저녁 루틴에 관한 장을 함께 묶어 참고하길 추천한다. 저녁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최고의 수면을 누림으로써 아침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몇 가지 팁을 알아보자. 일찍 잠들어 일찍 일어나기. 아침에 제 시간에 쉽게 일어나는 방법은 일찍 잠드는 것이다. 다음날 모닝 루틴이 안겨줄 유익을 외면하지 말자.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편이라면 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지 살펴보면서 일주일간 시험해보는 것이 좋다. 영국 출신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댄 카운셀의 말을 참고하자. 저는 밤늦게 많은 일을 처리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늘 그 대가를 치릅니다. 피곤하고 짜증이 날 때가 많거든요. 나이를 더 먹으면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죠. 제 건강, 기분, 전반적인 주의력이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능률 발휘에 있어 제가 아는 최고의 비결은 충분히 자는 것입니다. 주말을 포함해 날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서 일관된 수면 일정을 따르는 것도 실험해 봐야 한다. 그러면 머지않아 신체가 이 자연적인 리듬과 일치되어 전혀 힘들이지 않고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침실에서 전자기기 몰아내기. 청색광은 사람의 생체 시계 리듬을 바꿔놓는다. 멜라토닌의 생산을 막고 자는 동안 서서히 움직임을 줄여 덜 활동해야 할 뇌 영역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반응 횟수를 높여 계속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청색광은 수면에 너무 해로운 나머지 청색광 테라피라는 치료법이 있을 정도다. 이 치료는 계절성 정동 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매일 몇 차례씩 빛이 비치는 상자 앞에 앉아 있음으로써 활기를 되찾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현재 대다수 기기에 청색광 필터를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필터 역할만 하므로 기기에서 나오는 청색광의 양을 줄여줄 뿐 없애주지는 않는다. 잠들기 직전에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로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일어나자마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대신 이 시간을 독서에 할애해보자. 거의 알람이나 다름없는 휴대전화를 다른 방에 치워두면 어떻게 일어날지 염려된다면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것의 유익을 체험해보라. 아날로그식 알람 시계를 구입하는 것도 좋다. 벤자민의 아내는 지난해 벤자민의 생일에 아날로그 알람 시계를 선물했다. 이후 두 사람의 휴대전화는 침실 밖에서 밤을 보냈다. 주말에 수면 보충하기. 올바른 수면 일정에 몸이 적응하도록 날마다 필요한 양의 수면을 취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기술 관련 저술가인 벤 브룩스는 이렇게 말했다. 일하지 않는 주말에는 오전 내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따로 계획이 있는 날에는 제가 먼저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1시간 정도 더 자는 편입니다.
모닝 루틴을 완수하기 위해 주말에도 일찍 일어나는 것이 부족한 수면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저술가인 존 에이커프의 말은 마음속에 새겨둘 만하다. 운동을 안 했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한 날은 의욕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더 잘 받는 기분입니다. 잠은 정말 중요합니다. 잠은 죽고 나서도 많이 잘 수 있으니 날마다 부지런히 움직여라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기업가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것은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번아웃과 이혼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휴식이야말로 부지런히 챙겨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쁜 삶을 찬양하는 세상 속에서 휴식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뒤집어 생각하기. 충분히 자는 것에 대해서는 뒤집어 생각할 것이 없다. 원래 모닝 루틴은 가장 중요한 존재를 위해 쓰는 것. 어떤 모닝 루틴을 갖고 있나요? 저는 새벽 5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일어납니다. 루틴은 간단합니다. 우선 잠깐이나마 저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침 식사, 커피, 아침 뉴스가 주를 이루죠. 그런 다음 9살짜리 쌍둥이인 잭과 케이티, 그리고 아내 콜린을 깨운 뒤에 두 아이 등교를 준비시키고 배웅합니다. 쌍둥이들은 시계처럼 매일 아침 7시 반에 일어납니다. 저는 아침에 아이들을 직접 깨워주길 좋아합니다. 케이티는 미소를 띠며 곧장 일어나지만 잭은 케이티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콜린과 저는 아이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잭이 일어날 때까지 케이티, 콜린, 제가 대화를 나눌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아침을 먹으면서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직장에서는 회의가 길어지거나 다른 일들이 생기기 쉬워서 퇴근 후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를 고려해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갖는 거죠. 아이들이 없을 땐 아침 시간을 저를 위해 썼지만 지금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에게 아침 시간을 할애한다는 면에서 모닝 루틴은 이어지고 있군요. 아이들보다 먼저 일어나기. 부모도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이가 태어나 처음 집에 오면 아이를 잘 보살펴야겠다는 일념에 자기 시간을 몽땅 희생할 확률이 높다. 이제 막 부모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다. 뉴욕 공영 라디오 방송 WNYC의 팟캐스트 진행자이자 저술가인 마누시 조모로드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 한 번도 일찍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에는 아이들이 잘 때마다 저도 자려고 노력했죠. 끊임없이 지쳐있는데 알람을 맞춰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아이들을 등교시키느라 한바탕 난리를 치르기 전에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자신의 아이가 밤새 얼마나 잘 자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아기를 돌볼 때에는 모닝 루틴보다 수면을 우선시하기를 권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면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테니 말이다. 하지만 자신이 아이들보다 일찍 일어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 지금 생각하면 아이가 생기기 전에 제 루틴은 너무나 사치스러웠습니다. 아들이 깨기 전에 일어나서 제 준비를 완벽히 끝내는 날이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아이들보다 먼저 일어나 아무런 방해가 없는 자신만의 아침 시간을 누리자. 아이들의 기상시간에 자신의 기상시간을 맞추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의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할 것이다.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아이들이 깨어났을 때 더 수월하게 아이들을 챙겨줄 수 있다. 집에서 일해도 멋지게 차려입는다. 어떤 모닝 루틴을 갖고 있나요? 매일 아침 6시쯤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뒤 제 순서인 주에는 침대를 정돈하고 아내와 저는 가사를 제때 완료하기 위해 집안일 표를 작성하는데 침대는 한 주씩 돌아가며 정돈합니다. 15분간 명상을 한 후에 옷을 차려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커피를 마십니다. 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결혼식 날 아내가 앞으로 평생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아침마다 커피를 만들어주겠다고 맹세했거든요. 자신이 한 약속의 메인 몸이죠. 덕분에 저는 날마다 아래층으로 내려와 간 내린 커피를 즐깁니다. 아침 식사는 토스트나 약간의 시리얼로 간단히 먹습니다. 밥 먹는 동안에는 이메일을 확인하며 급한 일이 생기지 않았나 살펴보고 그날 할 일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일주일에 며칠은 아침 식사 후에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가거나 밖에 나가서 달립니다. 운동을 해야 정신을 차리고 일할 준비가 되거든요. 운동을 마치면 집에 돌아와 옷을 차려입고 일하러 갑니다. 제가 챙기는 루틴 중 하나는 마치 집을 떠나 일하러 가는 사람처럼 옷을 차려입는 것입니다. 스튜디오가 집 안에 있다 보니 집을 벗어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사무직이나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처럼 멋지게 옷을 차려입으면 한결 기분이 좋아집니다. 때로는 제 모습을 봐줄 사람이 제 아내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이 루틴은 얼마나 지켜왔나요? 달라진 것은 없나요? 이 루틴은 10년 전 자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지켜왔습니다. 몇 년 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리건주 포틀랜드로 이사를 온 것이 제 삶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모닝 루틴에 명상을 추가했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힘든 전환이었죠. 아침에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명상 수행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자제력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명상을 시작한 이후로 불안은 줄고 행복감은 늘어 전반적인 안정감이 커진 것은 확실합니다. 네, 여기까지 책 읽어봤습니다. 마지막에 집안에서도 멋지게 차려입는다고 했던 부분이 좀 많이 와 닿았어요. 저도 작지만 집 안에 제 작업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잘 차려입고 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공감 가는 부분, 또 도전해 봐야겠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책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아침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저도 좀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 앞으로 좀 많이 달라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좋은 책 같이 읽어봤고요. 다음에 또 멋진 책,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목소리로 읽어드리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